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요즘에 양도세가 세율이 높다 보니까 중과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매매업자 내면 소득세로 처리하다 보니까 중과세 같은 거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매매업으로 내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매매업자를 매매 사업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업을 내려고 하는 분들의 궁금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 네 가지 경우로 한번 제가 그동안 질문 받은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모 씨라는 분은 이런 거죠. 경매로 내가 그 주택을 싸게 취득을 해서 1년 안에 이제 이렇게 그 단타로 파는 업을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1년 안에 팔다 보니까 양도세 세율이 주민세 포함해서 44%라 이거죠. 그래서 아유 뭐 남는 것도 없는데 뭐 1,000만 원 나오면 뭐 세율을 막 440이나 내고 이러니까 아유 이거 좀 수지가 안 맞는다. 근데 이제 누가 야 그거 매매업으로 내 매매업 내면 그 일반 세율 적용돼. 그래서 일반 세율 6% 적용돼 1200 미만이니까 그럼 뭐 60만 원 낼 거 왜 이렇게 그 세금을 많이 내냐 이제 이러면서 매매업을 내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그게 맞냐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모 씨는 보통 이제 임야를 사서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토목 작업을 싹 한 다음에 일부씩 분할을 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업을 주로 하는데요. 근데 그동안 양도세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다 비사업용 토지라 이거죠. 그래서 누진세율에다가 10% 세율을 할증받다 보니까 결국은 16에서 52%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매매업 내면은 이거 중과세율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과세율 맞습니까? 또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낡은 주택들을 보통 이제 취득을 해가지고요.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비싸게 매매하는 그런 업을 주로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활동하는 데가 서울 경기 지역이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뭐 그 본인 집도 있고 해가지고 10% 중과 더 맞고 아니면 20% 중과 맞고 하니까 이거 별로 수지가 안 맞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거 인테리어 하다 보면 뭐 도배장판이니 화장실 변기 교체니 뭐 조명이니 등등 그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양도세로 처리하면 이런 비용들도 좀 엄격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사업자 내면 중과세도 적용 안 되고 이런 그 작은 이런 경비들도 다 비용 처리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고요. 마지막 이제 류모 씨는 조만한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는 업을 주로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근데 이게 은행에 그 돈을 빌려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걸 양도세로 처리하다 보면 그 은행 이자 비용이 경비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내면 이 이자 비용이 비용 처리가 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답을 다 드리기 전에 먼저 매매업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에 따른 그 업태 구분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취득을 해서 다시 대판다. 이런 거를 이제 업을 할 거다. 그럼 매매업을 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을 지어서 판다 라고 하면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건설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업을 사업자를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사업자를 안 내고 그냥 일회성으로 할 거야. 일회성으로. 이럴 때는 양도세로 처리가 되겠죠. 양도세로 처리가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상가를 취득을 하고 대판다. 그런 업을 할 거다. 그럼 부동산 매매업이 맞고요. 그 다음에 상가를 지어서 판매하는, 분양하는 업을 할 거다. 역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업자를 안 내고 그냥 그 일회성으로 할 거야. 이러면 양도세로 처리하시면 되고, 물론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을 보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하고 대판다. 그러면 역시 부동산 매매업을 내시면 되고, 일회성으로 하면 양도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상가 토지의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본인이 사업 목적으로 할지 아니면 양도세로 할지 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도세랑 부동산 매매업이랑 이제 한번은 비교를 해보면 그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를 좀 더 인정해주는 폭이 넓습니다. 그 양도세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억에 사서 필요 경비 1억을 들여서 5억에 판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차익이 1억에 대해서 양도세 세율,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 미만에는 44%, 1년 이상은 누진세율, 토지 및 그 상가들은 1년 미만 55%, 2년 미만 44%, 2년 이상 누진세율, 이런 식으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요 필요 경비란에 양도세는 이게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확장비, 샤시비, 난방비 이런 것들만 가능하고요. 토지는 토목비 이런 것들이 그 토지 가치를 그 올려주는 이런 비용들이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매매업으로 간다면요. 근데 이제 여기 단서조항이 비교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 비교과세 여부는 바로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비교과세가 되지 않는 정상적인 매매업이라 하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폭이 넓습니다. 즉 아까는 우리가 필요경비가 토탈 4억만 됐는데 부동산 매매업을 내면 4억에다가 플러스 알파만큼 더 경비 처리가 돼요. 그 알파는 뭐 있죠? 이자 비용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뭐 도배장판이니 뭐 이런 뭐 타일 교체니 변기니 교체니 뭐 이런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비용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팔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식사도 하고 술도 마셨다 그럼 접대비도 다 경비 처리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팔기 위해서 뭐 어디 멀리 그 많이 돌아다녔다 그럼 뭐 차량 유지비도 비용 처리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경비 처리가 좀 더 인정폭이 넓고요. 그 다음에 세율 같은 경우도 그 양도세는 단기 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단기 세율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비교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렇고요. 그러면 비교과세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양도세랑 비교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양도세는 이제 중과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매매업을 내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너 만약에 중과 대상인데 매매업 내면 양도세랑 비교해서 우리가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즉 주택이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 10% 중과다, 20% 중과다 이러면 양도세랑 비교해 보겠다. 그래서 큰 걸로 가겠다. 뭐 조정 대상 지역 아니다 그러면 그냥 소득세로 처리가 될 것이고요. 토지도 마찬가지. 비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양도세랑 비교과세 할 것이고요. 10% 중과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걸로 가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용 토지다 그러면은 종합소득세, 소득세로 처리가 될 것이고요. 뭐 상가나 공장 같은 거는 중과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소득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동산 매매업자를 내면요. 그 매매업자들은 원래 이제 소득세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런데 매매업자들은 매매를 하고 나서 그 달 제외하고 2달 안에 그 양도세처럼 2달 안에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예정신고가 양도세처럼 신고하라는 겁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세처럼 신고해라. 일단은 양도세처럼 신고 납부해라 이겁니다. 양도세처럼. 단 250 기본공제는 넣지 말고 양도세처럼 신고해라. 그리고 세율도 중과하면 중과, 미등기면 70%, 누진세율이면 누진세율 적용해라. 근데 단기 양도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 이런 것들은 그냥 누진세율로 적용해라. 이게 요지입니다. 요지. 즉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그 매매하고 2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250 기본공제만 하지 말고 양도세처럼 처리해라. 즉 총 매매 금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취득목세 빼고 중개수수료 빼고 지급이자 일반관리비 이건 빼지 마라. 빼지 말고 자본적 지출액 이런 거 양도에서 경비되는 거 빼고 장기보유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 적용해라. 단 단기 양도래도 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라. 이게 이제 예정신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제 확정 신고해라. 확정 신고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5월 달에 확정 신고 하는데요. 비교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업소득으로 계산을 다시 뽑는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요? 아까 취득가액 뺐죠? 그 취득목세 뺐죠? 중개수수료 뺐죠? 그럼 이제 지급이자 일반관리비 요것도 이제는 빼라. 이제는 빼라. 요거는 빼줄게. 빼주라는 뜻이에요. 요걸 빼줄게.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빼고요.
근데 장기보유공제도 하지 말고 기본공제도 하지 마. 예, 장기보유공제도 하지 말고 기본공제도 이건 안 합니다. 5월 달에 이제 소득세 신고 다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나서 그 세금과 내가 이제 앞에서 그 납부한 세금 있죠? 그거를 비교해서 너무 많이 냈으면 환급 받는 것이고 덜 냈으면 더 내면 되는 겁니다.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세가 되는 거 아닌 경우들은 5월 달에 이렇게 기타 경비까지 넣어가지고 사업소득으로 계산을 다시 뽑아서 기존에 양도세로 처리한 거랑 비교해서 더 납부할지 아니면 환급받을지를 결정하시면 되고, 비교과세 하는 것들은요 사업소득이랑 양도소득이랑 이 비교를 해서요 큰 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큰 걸로, 예, 큰 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지급이자 일반관리비 이런 거는 양도로 만약에 양도소득으로 본다면 인정이 안 될 것이고요. 요거는 조금 요렇게만 설명드리면 어려워서 이따 제가 사례를 드릴 건데 그 사례를 보셔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례를 보기 전에 아까 이분들 먼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죠. 이분 같은 경우, 김모 씨 같은 경우 단기세율, 자기는 단타가 전문인데 매매사업자 내면 그 일반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죠. 어때요? 맞죠? 적용받을 수 있죠? 예스죠? 예스? 예. 우리가 매매사업자 내면 단기세율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 토지, 비사업용 토지인데 매매사업자 내면 중과 안 맞냐? 아니죠? 이거 X죠? 왜? 그 비교과세하게 돼 있죠? 그 중과 대상들은. 그래서 이분은 매매사업자를 내도 중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요. 이분은 중과세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나 비교과세하기 때문에 중과세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자질구레한 그 사업 관련 경비들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류모 씨 같은 경우는 신축 분양상가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자 비용이 경비 처리가 됩니다. 경비 처리가 돼요. 그래서 앞에 그 궁금하신 거에 대한 답들을 말씀드렸고, 지금 이거는 이제 계산 사례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전문가 영역이라고 좀 보시고, 본인이 그래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계속 들어보시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앞에서 나온 비교과세에서 큰 걸로 간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죠. 토지를 나는 취득을 해서 토목하고 나서 분양하는 그런 업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요. 내용을 보면 그 1억에 사서 토목비가 2천 들었고 중개수수료 1,000 들었고 또 막 전화로 이게 이제 그 분양하다 보니까 텔레마케터들을 이용해서 막 그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터 비용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걸 얼마에 팔았냐? 5억에 팔았습니다. 5억에 팔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소득이 또 있어요. 이분이 다른 소득 다른 또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소득 계산할 때 소득공제라는 게 있죠. 소득공제 1천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3년 있다가 매매하는 거라고 가정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번 세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죠. 이 사람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면 비교과세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비사업용 토지면 비교과세를 해야겠죠. 그렇죠? 양도랑 사업소득 중에 큰 걸로 비교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먼저 그러면 이렇게 재무제표를 먼저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왜? 소득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매출액은 5억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1억이죠. 취득가액 1억이죠. 그래서 총이익은 4억이고요. 판매관리비를 뭐냐면 토목비, 중개수수료, 텔레마케터 비용해서 6천원을 넣고요. 그럼 그게 이제 영업이익이고 그 다음에 영업외이익 즉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해서 3천만원 넣고요. 그래서 이분의 총 당기 순이익은 3억 7천입니다. 이렇게 기본 요약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팔고 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매매하고 나서 2개월 내에 반드시 토지 등 매매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매매 신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기본 공제만 적용하지 말고 양도세처럼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1억, 필요경비는 중개수수료랑 토목비만 넣었습니다. 왜? 텔레마케터는 왜 안 넣었어요? 텔레마케터는요, 부동산 양도시 거래비용으로 넣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안 넣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은 이렇게 되면 3억 7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도세처럼 처리하다 보니까 3년 보유했으니까 장기보유공제 3이 2%씩 줄었죠? 그래서 3이 6%, 6% 하면 2200 장기보유공제 빠지고요. 기본공제는 해당 없다고 했죠?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빼면 과표가 3억 4,780만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3억에서 5억 사이는 40%인데요. 이게 비사업용 토지거든요. 그래서 10% 중과가해서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 1억 4,850만원이 나옵니다. 즉 양도세처럼 처리를 250 공제만 안하고 처리를 하면 1억 4,85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해서요, 이걸 매매하고 나서 2개월 내에 반드시 이걸 신고 납부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연도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됐어요. 그 다음 연도 5월. 5월이 되면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교과세 하라고 그랬죠? 즉 종합소득세로 다 처리하는 게 크냐, 아니면 양도, 순수 양도랑 순수 종합으로 쪼개가지고 하는 게 크냐, 요거를 이제 비교과세를 하나 이겁니다. 비교과세. 그러면 이거를 전체 다 종합소득으로 한번 보고 계산을 뽑을게요. 그러면 아까 재무제표 이 요약을 보면 총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어요? 3억 7천이죠. 3억 7천에서 아까 소득공제 1천이라고 그랬죠? 1천 뺀 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고요. 거기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종합소득세율 3억에서 5억 사이니까 역시 40%에다가 누진공제 빼면은 1억 1860만원이 나옵니다. 즉 이거는 완전하게 소득세로 처리를 하면, 종합소득으로 처리하면 세금이 1억 186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랑 이제 2번을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비교하라? 이거를 지금 우리의 이 소득을 순수 양도와 순수 종합으로 쪼개라. 즉 무슨 얘기냐? 순수 양도로 한번 해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순수 양도로 했을 때의 과표는 3억 4,780만원인데 아까 여기서 250 공제 안 했죠. 250 공제를 해서 양도세 과표를 구하는 겁니다. 즉 양도세 과표를 구해서 양도세로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낼 세금이 1억 4,725만원입니다. 양도세로 만약에 이걸 낸다라고 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종합소득 과표, 왜 종합소득 과표냐를 따지냐면 아까 다른 소득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소득 과표 3억 6천에서요 양도소득 과표를 빼면 순수하게 종합소득, 그 다른 그 양도소득을 제외한 순수 종합소득 과표만 나옵니다. 그게 1470만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1470만원이니까 그 뭐죠? 이게 15% 구간이죠. 1200까지는 6%, 1200 초과는 15%. 그래서 15% 곱하고 누진공제 108만원 빼면 11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더한 게 비교 산출세액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큰 걸로 가라 그랬더니 어느 게 더 커요? 양도로 어떻게 보면 대다수를 양도로 처리한 세금이 더 크게 나오죠.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정신고 때 얼마를 납부했어요? 1억 4,85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내야 할 세금은 원래 1억 4,837만 5천원인데 너무 많이 냈죠? 12만 5천원 더 많이 냈죠?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요 12만 5천원을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환급 받으시면 돼요. 예, 되게 복잡한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 세무사들이 계산하는 거니까 그냥 요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우리 이제 그 일반인 분들이 꼭, 아니면 중개사님들이 꼭 알으셔야 할 내용은 비교과세 안 하는 소득과 아니면 비교과세 하는 소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비교과세 안 한다라고 하면은 폭넓게 경비들이 인정이 되고 만약에 비교과세를 한다라면 아까처럼 양도세랑 비교해서 큰 걸로 가게 돼 있다. 이런 것만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어렵지만 계속 반복 시청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